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기계가 어떻게 혼자 배우는지 그런 부분에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핵심 원리부터 실제 사례까지 좀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머신러닝은 사실 인공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엔진 같은 거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기계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똑똑해지냐, 이 질문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죠. 좋습니다. 자료 중에 기계 훈련이란 말이 자주 나오던데요. 이게 그 머신러닝 핵심이라는 훈련, 예측, 그중 첫 단계로 보면 될까요? 아, 네네. 뭐랄까 아이한테 사과 사진 계속 보여주면서 이건 사과야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정확합니다. 비유 좋으시네요. 거기서 그 수많은 사과 사진이 바로 데이터고요. 아, 데이터. 네. 그리고 이건 사과야 라고 알려주는 행동, 그게 바로 훈련인 거죠. 훈련. 네, 기계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안에 있는 패턴, 그러니까 사과의 공통적인 특징 같은 거 있잖아요. 모양이나 색깔. 네네. 꼭지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걸 스스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잘 훈련된 기계는 나중에 처음 보는 사과 사진을 딱 봐도 사과!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하. 보내주신 그 스팸 메일 필터 분석 자료, 거기도 똑같아요. 수많은 메일 데이터로 이건 스팸, 저건 정상, 이렇게 훈련시켜서 새로운 메일이 왔을 때 이게 스팸일지 아닐지 예측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훈련으로 패턴 익히고 그걸로 새로운 걸 예측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네요. 네,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자료 보니까 학습 방법이 또 여러 가지더라고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그게 이제 학습시키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도학습. 지도학습. 네, 말 그대로 정답을 알려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처럼요. 아, 정답을 알려준다. 그렇죠. 보내주신 그 의료 영상 분석 논문 보셨죠? 거기서 인공지능이 이건 암이다 표시된 CT 이미지를 학습하는 거. 그게 딱 지도학습 예시입니다. 아, 네네. 봤어요. 정답, 즉 암이다 아니다가 있는 데이터를 쓰는 거죠. 주가를 예측하거나 스팸 메일을 분류하거나 이런 데 주로 쓰이고요. 그렇군요. 선생님 같은 방식이네요. 그럼 비지도학습은 이름만 보면 정답이 없는 건가요? 오, 맞습니다. 보내주신 고객 데이터 분석 자료 중에 구매 패턴 비슷한 고객끼리 그냥 묶어놓은 게 있던데 이게 혹시 비지도 학습인가요? 특별한 기준은 없어 보였거든요. 정확해요. 비지도학습은 정답 없이 그냥 데이터 뭉치를 주고 자, 여기서 네가 알아서 뭔가 의미 있는 구조나 패턴, 그룹을 찾아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알아서. 네, 말씀하신 고객 그룹핑이 딱 그거죠. 비슷한 특징 가진 데이터끼리 묶어주거나 관련 뉴스 기사를 모아주거나 할 때 유용하고요. 데이터 속에 숨겨진 어떤 관계나 구조를 발견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럼 마지막 강화학습, 이건 뭔가요? 그 자율주행차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강화학습은 좀 다른데요. 보상과 벌점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보상과 벌점. 게임처럼요? 네, 비슷해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차선을 잘 지키면 보상 점수를 받고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벌점을 받는 거죠. 아하. 이런 식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벌점을 피하고 보상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즉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게임 인공지능이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전략을 배우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알파고도 그렇고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행동 순서나 전략을 배우는데 특화된 거죠. 그렇군요. 와, 지도, 비지도, 강화. 이게 문제 종류나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딱 맞는 학습법을 골라 쓰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제 보내주신 자료 속 사례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네요. 얼굴 인식 같은 건 정답, 누구 얼굴인지 있으니 지도학습일 거고 맞습니다. 맞춤형 상품 추천은 뭐랄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는 거니까 비지도학습.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알파고나 자율주행은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우니까 강화학습. 이렇게 연결되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보시다시피 이런 머신러닝 기술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요. 스마트폰 얼굴인식 잠금 해제, 지도, 유튜브나 쇼핑몰 추천, 비지도,
게임 속 인공지능 강화. 정말 많죠? 네, 정말 그렇네요. 네. 뭐 금융사기 탐지나 의료 영상 판독 보조, 지도, 또 공장 자동화, 강화 같은 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머신러닝의 핵심 원리, 그러니까 훈련과 예측, 그리고 대표적인 세 가지 학습법이랑 실제 적용 사례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머신러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뼈대는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출발점이 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의 일상이나 혹은 업무, 관심 분야에서 혹시 이것도 머신러닝 아닐까? 또는 이 서비스는 어떤 학습 방식으로 돌아가는 걸까? 이렇게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 생각해보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바탕으로 주변의 기술들은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 그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